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수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짜뉴스 5번! 빠밤! 우리는 5번이다. 초코초코초! 신분증 같은 거 없다. 자, 요게 가짜뉴스예요? 이거 하나 물어오셨는데 이게 왜 가짜뉴스입니까?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경향신문이 단독을 달았습니다. 네. 빌라 아닌 단독. 네. 네. 근데 요 맨 마지막에 네. 보면 네. 최 비서관은 낭설이다. 응?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모르겠다. 뭔 얘기야? 당사자가 사의 표명한 바가 없다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단독을 달았고요. 심지어 네. 최종건 님께서 본인이 페북에다 글을 올리셨네요. 열폭을 해가지고요. 네. 그 경향신문 기자와 나눈 문자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뭐라고 나눴나요? 경향신문 기자가 사의 표명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제가 경향신문의 기자 이름이 뭐예요? 이주영 기자인데요. 네, 제가 이주영 기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주영 기자입니다. 사의 표명하셨다는 얘기 듣고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그건 낭설입니다.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달에 이러한 질문은 몇 번째 받는지 모르겠네요. 8월부터 학교로 돌아가신다고 들었어요. 사실이 아닌가요? 그 이제 그 뒤는 이제 잘렸는데요. 깨갱하고 기사를 쓴 거야. 썼는데 본인이 부인을 했고 청와대 쪽도 부인을 했습니다. 헐. 근데 왜 단독을 단 걸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기획관이 생긴 게 민동기랑 이상호를 합친 것처럼 생겼네. 네, 동글동글하면서 약간 네모난 느낌적 느낌. 근데 이 기사를 보면 네. 복수의 여권 관계자를 했고 네. 심지어 뭐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밑에 보면은 그 김현종 안보실 2차장과의 갈등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본인이 내가 지금 이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계속 아니다. 김현종 쪽에서 쫓아내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기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출입처나 근방에 나가면 이런 기사를 써달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마타도 장난 아닙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선거 이게 그 하마평이 오르내리잖아요. 네. 그때 내 이름 좀 써달라고. 네. 통일부 장관으로는 누구도 거론된다. 네. 거기 끼면 통일부 장관은 안 되더라도 다른 쪽에 계속 범용이 되거든요. 심지어 방송사 사장 그렇지. 사장 선임 때 본인이 직접 연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똘마니 지켜가지고. 그렇죠. 이상호 선배 만약 사장 출마해. 그럼 이상호 선배 아는 사람이 똘마니. 갑자기 연락을 해요. 그 하마평 기사 쓸 때 그 사람도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난 못 들어봤는데. 팩트 체크를 해봐요. 그러면은 없어. 자가 발전. 여기서 요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쓰면 안 됩니다. 그쵸.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때 상대방과 관련해서 제일 악의적인 게 사퇴. 그렇죠. 사의를 곧 표명할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물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말이 돌잖아요. 그렇죠. 그 정치권에서는 말이 돌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요. 민동기가 어젯밤에 뭐 있었다며? 어젯밤에 집에 가다가 노상방뇨를 했다더라. 아유.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뭐 어떡할 거야? 문정인 대통령 외교특보 안보 김기정 2차장 등과 함께 연정라인 연대 정외과 출신으로 통한대요. 사실은 제가 연대 정외과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이고 문정인 교수와 김기정 교수로부터 박사 논문을 받았어요. 최 비서관은 이제 한참 후배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사실은. 네. 흔드는 세력이 있다. 근데 우리는 기사 안 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은데. 아니,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근데 본인은 낭설이다. 자, 조선일보. 자, 기사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백선엽 반대, 이석기 옹호.
이거 뭐 어쩌란 기사입니까? 김원웅은 전두환 바로 뭐예요? 바로 네. 지금 이상호 선배가 얘기한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는 거야?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이 기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단속반은 네. 명백한 오보 이런 것도 지적을 하지만 나쁜 기사. 아니 뭐 이상한 기사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야 이거 뭐 어쩌라고? 새로운 기사. 그러니까 김원웅은 전두환 민정당 출신이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입니다. 회장을 지금 조지는 거야. 그는 누구인가? 백선엽 정치 행적이 깨름직하다. 네. 이런 식으로 막 흔드는 거지. 그러니까 김원웅은 전두환 민정당 출신이다. 전두환 민정당 출신이 뭔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조선일보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전두환 찬양한 신문은 조선일보 니네는 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기사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를 아무리 읽어봐도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원웅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정체성마저도 순간적으로 부정할 줄 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네. 진정성을 가지고 온몸을 바치는 신문. 그렇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네. 이 정도 제목만 치고 넘어가죠. 네. 네. 자, 이재용 파기환송심 맡은 정준영 판사는 전병헌 전 수석의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이상하죠. 그러니 그러니까 저는 뭐 논리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이 기사는 정말 희한한 기사입니다. 다른 신문들과 언론들은 전병헌 전 수석이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집유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맡은 정준영 판사, 전병헌 전 수석 대부분 혐의 무죄 판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쩌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재용 파기환송심을 무죄를 때리라는 얘기인지. 그렇지. 이재용을 무죄 때려라. 그러니까 전병헌도 무죄했으니 이재용도 무죄 때려라는 말 하나와 전병헌을 무죄 판결한 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른바 생각이 겹치면서 자기도 꼬인 거예요, 스텝이. 자기도 몰라. 내 마음 내도 몰래. 이런 거야. 기사를 읽어봐도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제목은 더 헷갈립니다. 어렵다. 진실은 간명합니다. 깔끔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수 대법관 깔끔하게 무죄 선고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누구야? 벌써 까먹었다. 야. 박상옥. 박상옥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하잖아. 이게 사실관계도 이게 법리를 오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조차 강제 입원에 개입했다라고 오인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법관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담화를 또 챙겨 오셨는지. 중앙일보네요. 요거는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사설 칼럼은 안 건드리는데 사설은 그냥 의견의 개진이니까요. 근데 일단 사설 제목이 백선엽에 대한 광복회장의 회계망측한 발언 참담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보면은요. 그 김원웅 광복회장이 여기 그 한국전쟁 때 민간인 학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면서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마지막 단락 보면은요. 근거가 없다 도대체.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요. 어디라는 거야? 여기? 주장처럼 민간인 학살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백선엽이 민간인 학살한 증거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족회에서는 계속 이런 주장을 해왔어요. 최근까지도 하고 계시나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진실화해 과거사위 종합보고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 밑에 또 진짜 이게 뽕을 뽑는구나. 언론노조 민실이가 2012년에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해서 이게 진실화의 그 아까 과거사위 내용에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이 내용은 진짜 여기 보면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기록들이 분명히 과거사위 자료에 있습니다. 양민 피살자 신고서의 일부 내용을 50년 2008년? 뒤에 진실화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6.25 당시 사실 네. 전쟁통의 피해를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기도 하거니와 네. 민간인들이 많이 죽거나 다침을 당하지요. 네. 월남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6.25 때도 상당히 많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돈을 군인들이 요구했는데 주지 않으니까 좌익 혐의를 씌워서 살해했다. 이거는 명백한, 이거는 뭐 착오의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네요. 그리고 호림 부대라고 하는 게요. 음. 되게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백선엽이 지휘하던 부대인가 보죠. 그러니까 호림 부대가. 호림 부대가 음. 정식 그 정규 부대는 아닙니다. 서북 청년당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아하, 자경단 같은. 네네네. 그게 주축이 됐던 그런 부대거든요. 유방을 칼로 베어 사망했다. 아이고, 뭐 이런 증언들이 있으면 네. 이게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인데. 네. 근데 마치 그 김원훈 광복회장이 네. 무슨 궤변이나 무슨 뭐 망언을 한 것처럼 하는데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당시 유족들은 아직까지도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목소리에 오히려 언론이 귀를 기울여야지. 자, 이러고 우리가 지금 뭐 2차 피해와 관해서 네.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말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저는 여성 인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덜 중요하진 않잖아요. 민간인이 학살된 것은. 정말로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네. 유족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 조상들, 부모들의 학살에 대해서 사실을 밝혀주고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해필이면 또 이런 성추문과 관련해서는 또 앞장서서 2차 피해를 뭐 운운하면서 네. 좀 정치적인 이념을 섞어서 공격하는 경향이 좀 짙지요. 뒷맛이 씁쓸합니다. 네. 자, 제가 백선엽에다가 살짝 하나 좀 붙이려고요. 우리가 언론이 뭡니까? 사실은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 저는 어제 일도 까먹어요. 그럼요. 특히 술 마신 날은 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럼요. 근데 더구나 뭐 몇십 년 지난 거는 언론이 계속 그 의미성을 환기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언론이에요. 근데 이 백선엽과 관련해서 그나마 부족하지만 이 6.25의 학살, 6.25 때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만 뭐 다부동 전투 등 뭐 전쟁 영웅으로 이렇게 딱 포장을 해. 근데 조금 간도 특설대를 비롯한 독립군 학살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백선엽을 이해하는데. 네. 한국전쟁 때 장군했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부정축제하고 네. 각종 부정 불법 비리에 관련된 의혹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처벌을 제대로 안 한 역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백선엽의 선인학원 사태야. 선인학원. 자, 선인학원 사태를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요런 뭐 생각 안 나세요? 인천 내 최대 사학으로 불렸던 선인학원이야. 예. 뭐 그때 무슨 그 학내 분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네. 이런 겁니다. 80년에 강남 음마아파트 31평이 2천만 원이 안 됐어. 네. 2천만 원이라고 쳐. 그때 당시에 선인학원에서 약 5,700명의 학생을 정원외로 부정 입학, 부정 편입시켜가지고 졸업장을 팔아서 챙긴 돈이 61억이야. 그러니까 31평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60억이면은 얼마입니까? 한 6천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5,000명을 부정 입학시킨 거야, 아예. 아니 5,700명을 어떻게 부정 입학을 시키죠? 그 선인학원이 바로 백선엽의 선, 동생 백인엽의 인자를 따서 만든 선인학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백선엽이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었던 학교가 아니냐. 실거니까 선인학원이라고 그랬지. 동생 거면 인선학원이라고 그랬겠지. 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총 14개, 학생 수만 36,400명이었대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사학이었는데
당시의 사학이라는 게 정부에서 그냥 땅 거저 받다시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동산의 특혜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학생들을 이렇게 편입학, 부정입학 시키면서 돈을 긁어 모으는 아주 특혜 산업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신군부 하에서 81년에 동생 선인학원의 백인엽이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건축법 등으로 구속돼. 네. 그러면서 이제 관선이사를 파견하는데, 아하. 관선이사로 선인학원의 형을 관선이사로 파견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백선엽이 동생이 해먹은 거를 자기 지 뒤에서 지가 아마 영향력을 행사했을 텐데, 네. 의혹이 있는데, 네. 백선엽이 딱 들어가서 결국은 해산이 되지만 대학은 이게 사실 사실 함부로 이렇게 관이 운영하는 학교로 만들면 안 된다는 그때 반대 여론이 짙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리사학은 엄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리사학을 첫 육군대장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국공립화 시켰어. 허허. 자, 이런 선인학원의 역사를 좀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예. 백선엽이 간도 특설대로 독립군을 토벌대의 대장, 장교였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네. 이 선인학원 사태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묻는 언론이 필요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언론의 실책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원래 오늘 저희가 손석희 공갈 미수범으로 네. 법정 구속된 김웅, 예. 김웅 프리랜서 기자. 네, 프리랜서 기자. KBS에서 잘렸던. 네네. 예. 판결문이 나와서 네. 재미있는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내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짜 뉴스 이 정도로 오늘 단속 마무리하시죠.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